너 어딨어? 어디 6번. 여기 귀 크고. 오, 야, 그거 진짜 쑥스럽다 지금 보니까. 너무 귀여운데요. 그러면 그때 이제 기타도 잘 치고 머리도 좀 기른 박종훈 선배님 너무 좀 부러웠기도 했겠어요. 아니야, 부럽진 않아. 그냥 뭐 저야 그때는 여기 있을 때고 중은 뭐 일반 학생. 일반 학생. 넌 여기 있을 때고 난 저기 있을 때 있어. 여기 있을 때 내가 농구했니 내가? 야 내가 얘 데리고 춤추러 많이 다녔다. 춤을 추러 다녀요? 춤을 얘한테 좀 배웠어 내가. 얘가 춤을 하여튼 놀고 싶어 미치는데 놀질 못하니까 나 만나고 놀면 너무 좋아하는 거야. 너무 즐거우니까. 너무 좋아하는 거. 그 춤이 나는 아직도 생각나요. 어떤 ET 춤, 너 춤이었나요? ET 춤이지. 아니 얘는 그때 뭐 췄냐면은 응, 아니 ET 알지 ET. 응. ET 알죠? 좀 이렇게 무게 있게 춰야 되는데 집단이 귀엽게 춘다고 이러고 있으니까 이게 ET 춤이야 이게 ET 춤. 그러면 이 춤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아 그때 이제 뭐 야너 ET 춤 한번 춰봐. 야, 너무 좋다. 야야야야. 와. 아 ET 지금 한번 쳐봐. 한번 쳐. 아이 지금 야 네가 알잖아 이 쳐봐. 이거. 이런 거구나. 선배님은 어떤 춤 추셨는데? 나는 이거지 알랄라. 그러면 그게 춤이 유행을 안 할 때인데 아 맞아. 그거를 얘가 쳤어요. 맞아. 이걸 쳤었지 맞아. 그들이 그거를 광고에서 추더라고. 그래서 옛날 생각이 나더라고. 잘 익은 맥주 주세요. 그때 모두 이 춤을 췄어요. 모두. 맞아요. 그리고 응. 뭐 랄랄라 춤 경연대회를 심지어 LA에서도 했었어요. 근데 허재는 그렇게 한심하게 봤대 나를. 아, 진짜요? 맨날 노는 거 좋아하고 기타 치고 그러니까 넌 뭐가 되려고 되느냐 이놈아 이러더라고. 근데 이제 그게 그 당시에 이제 중훈이한테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었냐면 저희는 이제 고3 때 되면 이제 대학이 다 정해져요. 그쵸. 미리 특기자로 스카우트가. 이제 예. 특기자로서 이렇게 다 들었었는데 중훈이 시험을 봐야 되잖아요. 이거를 시험을 보고 봐야 되는데 애들이랑 얘기하는 거 좋아. 진짜 기타 치는 거 좋아하고 진짜 나쁘게 얘기한 게 아니라 너 커서 뭐가 되려고 지금 여기서 이러고 있냐. 너무 궁금하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대답이 뭐였냐면 자기는 배우를 한다고 그랬거든요. 어? 내가 연극부 했었거든. 아, 연극 보셨어요? 연극부하고 연극부에는 그냥 뭐 그러면 본인이 그냥 자진해서 내가 들어가신 거예요? 고등학교 1학년 때 연극과 영화라는 그런 단원을 공부하는데 네. 선생님이 야 배우도 참 괜찮은 일이야 이런 얘기 듣고 뭐가 이렇게 타고 왔어요. 타고 와가서 그 다음날 연극부에 들고 그렇게 시작했죠. 저는 궁금한 게 동창인데 학번이 아까 다르다 그러신 거잖아요. 제가 재수를 하신 거예요? 재수를 했는데 근데 그 참 부끄러운 얘기인데 제가 첫 해에 중앙대학교가 아닌 다른 데 연극학과를 쳤어요. 네. 근데 이거 참 말하기도 부끄러운데 면접 날을 다른 나라 착각을 하고 못 간 거예요. 그래서 자동 불합격. 참나 이게 진짜 제가 생각해도 제 인생에 가장 어이가 없는 날이에요. 생각이에요. 그래서 재수를 해서 이제 중앙대학교를 한 거죠. 연영과를 가신 거구나. 제가 알기로는 이 동기가 전이나 김희애가 다 변우민, 동기 거예요. 어. 조영원 이렇게 다 동기세요? 다 동기가 된 어. 거죠. 예. 그리고 우리 선배님, 아. 대학교 선배님. 그러니까 야, 사실 1년 선배 제일 무서운 거야. 그렇죠. 1년 동안 재수하니까 뭐 여기 연락할 일도 없고 또 아날로그 시절이니까 연락이 그쵸. 끊겼을 거 아니야. 내가 학교를 쓱 가는데 저 키 큰 놈이 하나 오더라고. 허재라고. 야 이렇게 된 거야. 학교에서 만난 거예요, 다시. 너 여기 어떻게 된 거야? 나 영유학과 왔어. 그러니까 그때 표정이 이러더라고. 그 중앙대 영작과를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게 사기치나. 아, 진짜? 그러고 자기 깜보 영화에 출연한다는 거야. 몇백 대 1인가 거기에서 네가 뽑혔다고. 대학교 1학년 때부터 16mm 영화, 학생 영화 찍고 뭐 조명도 하고 뭐 배우도 하다가 그때는 휴대폰 삐삐가 없던 시절이니까 수제 명함을 만들었어요. 직접 써서. 집 연락 주로 되는 시간 언제 이렇게 해가지고 1학년 때부터 현장에 나와 있는 선배들을 물어 찾아다니면서 만나는 사람마다 뿌리고 다니고 오디션 기회만 한번 달라 하던 중에 깜보라는 영화에 오디션을 있는데 와달라 해서 가서 했는데 그 몇 마디 안 물어보고 가라는 거예요.
그러더니 연락할게 그러더라고요. 근데 연락이 안 와서 한참 뒤에 갔죠. 가서 연락이 안 와서 왔다고. 오, 그러니까 이제 이상한 녀석이네. 이석이는이나 하고 사실 너가 안 된 거야라고 했는데 제가 그러면 영화에서 나올 수만 있게 해달라고. 대학생 때인데. 그래서 이제 나가서 한두 달 넘게를 이제 사환 비슷하게 꽃도 갈고 대걸레질도 하고 그때 이제 조감독을 하면서 인고의 세월을 지내던 영화 감독 지망생 두 분이 계셨는데 네. 투캅스의 강우석 감독님, 어머나. 태극기 휘날리며의 강재규 강재규 감독님, 그 두 감독님. 분이 강감. 네, 감각 두 분이 인고의 세월을 기다리던 감독 지망생들이었어요. 그 영화사에. 네네. 저로서는 영광이죠. 그런 분들의 그런 모습을 함께했다는 것이. 뭐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저에게 한 번만 시간을 기회를 주십시오 줘라. 한 다음에 뭐 거기서 1시간 동안 막 별걸 다 한 것 같아요. 뭐 나중에는 팬티만 입고 그 로키 CBS에서 흉내도 내고 뭐 의상도 갈아입고 막 하니까 제가 부끄러움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절실하니까. 다른 게 눈에 안 아, 들어왔어요. 절실하니까. 그래서 그 다음날 나오러 갔더니 야 어제 곰곰이 생각해봤는데 너로 우리가 결정했다. 근데 생전 처음 하는 사람을 결정한 거니까 네가 잘해야 된다. 알겠습니다. 이러면서 시작한 게 이제 깜본 깜보예요. 거예요. 야, 이건 스스로 만드신 거네, 진짜. 운이 되게 좋았죠. 굉장히 좋아서 그러니까 제가 레디고 액션 소리를 들은 게 1985년 11월 11일이래요. 오, 내가 대학교 1학년 김혜수 씨가 중학교 3학년 때 했어. 중사. 아 깜보 영화를 그래서 중3 근데 때 아주 찍은 거야? 성숙했어. 근데 찍는 도중에 중학교를 졸업해가지고 덕성여중 내 중학 그 꽃을 들고 내가 축하해주러 간 사진이야. 졸업식을 가셨어요. 혜수 언니 졸업식을. 중학교 3학년 때 대학교 1학년 때. 86년이라고. 86년이에요. 야, 그다음에 두 번째 주연한 영화가 87년도에 미미와 철수의 청춘 스케치인데 완전 그게 대단하지. 그해 1등을 한 거야. 맞아요. 강수현 선배님과. 예. 이제 세상을 떠난 강수현 배우랑 같이 했는데 21살 나이에 흥행 1등을 했으니까 정말 정말 저는 뭐 세상을 업고 다녀도 고마울 정도로 지금 생각해보면 너무 고마운 일이에요. 그러면 대학교 2학년 때 이미 막 대박이 난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나의 사랑 나의 신부가 나의 성나의 신부. 완전 저는 진짜 그 영화는 지금 봐도 너무 재밌어요. 최진실 언니요. 네, 최진실 씨랑 참 기억이 많이 나네요. 근데 그때 다른 여배우가 그때 되게 물망에 올랐었어요 원래. 오르고 제가 좋아했었어요. 근데 누가 최진실이라는 배우가 있는데 뭐 광고에 뭐 여자는 남자 뭐 하긴 나름이에요. 뭐 해서 예. 근데 그 배우를 하자는 거예요. 좀 그렇다고 제가 반대를 했거든요. 근데 영화사하고 감독님이 그러지 말라고 해서 찍었어요. 연기를 너무 잘하는 거예요. 너무 예쁘고 깜찍하고 그러다가 개봉할 때쯤 돼서는 최진실 인기가 좋아져가지고 그래가지고 어떤 포스터는 최진실 얼굴 크게 나오고 제가 조그맣게 찌그러져 몇 달 사이 그렇게 신드롬이 몰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그 다음에 또 몇 년 뒤에 마누라 주기라는 영화도 같이 하게 되고 인연이 깊죠. 그때 그렇게 영화계에서 국민 배우가 되어가고 있을 때 또 완전 전성기셨죠. 그렇지. 그때는 한참 뭐 대표 생활하고 대표팀. 얘가 88 서울올림픽 전 세계 선수를 대표해서 선수 선서를 했잖아요. 저 이런 사람입니다. 하나 아쉬운 점은 선수할 때 발음이 별로 안 좋더라고요. 그거 하나 빼고는 그때 자랑스러운 친구. 그때가 제 선수할 때가 제일 긴장했던 것 같아요. 살면서 세계 선수들이 다 이렇게 둘러싸서 있는데 하고 나왔는데 이게 다리가 떨리더라고요. 그래서 천하의 허재 선수가 뭐라고 선서를 하고 내려왔는지를 기억이 안 나요. 기억이 안 나요. 그냥. 저는 허재한테 내가 얘기 많이 해요. 너 그거는 정말 대단한 거다. 나 얘기 많이 했죠. 그렇죠. 근데 나도 주은이의 그 자랑을 많이 한 것 같아요. 주변에 왜냐면 TV 키면 뭐 이제 선수들도 앉아 있고 뭐 쭉 앉아 있으면 아마 저거 못생긴 놈이 내 친구야 알겠지 이렇게요. 좀 이렇게 그럼 사람들 박종훈 씨랑 친구예요. 뭐 주은이 형 친구예요. 뭐 이제 막 그럴 때고. 그리고 주은이가 또 고마웠던 적이 또 있는 게 뭐냐면 제가 은퇴식을 내가 했어요. 은퇴식. 예.
초대를 중훈이만 했어요. 친구 중에 하나를. 그걸 또 중훈이가 자기는 VIP 좌석 아니면 안 한다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내가 제일 정면에 지가 이제- 카메라 잘 비춰주는데 그냥 내가 그때 동아일보에 일주일에 한 번씩 칼럼을 쓸 때인데 내 친구 농구 대통령 허재 이런 제목으로 칼럼을 썼어요. 예. 그래서 이제 은퇴하는 그 헌사 하나 쓰기도 하고. 되게 멋지다 두 분. 서로 바빠서 자주 만나지는 못했지만 옛날에는 서로가 관심을 많이 가졌던 거예요. 그쵸. 영화 배우나 체육이나 뭐 분야는 좀 틀리더라도 달라도. 예. 가는 길은 똑같은 거거든요. 중훈이가 얘기를 안 하더라도 내가 보는 관점에서 얘 지금 힘들겠구나. 얘 지금은 행복하겠구나라는 거를 느끼죠. 촬영을 하고 너무 바쁘고 인기가 있는 건 좋은데 눈 뜨고 눈 감을 때까지 내 뜻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맞아. 거의 그냥 뭐 이렇게 휩쓸려 가요. 휩쓸려. 찍고 뭐 어디 인터뷰하고 뭐 어디 갔다가 촬영하고 들어가면 그냥 이렇게 멍하니 살다가 이거 어떡하지 하다가 생각 좀 하고 싶어서 또 영어도 좀 더 공부하고 싶고 또 약간 지금 생각하면 지적 허영 허세지만 뉴욕 대학교에서 석사 학위를 한번 따오자. 그러면 좀 폼도 나겠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이 들어서 유학을 간 거죠. 그래서 석사를 하고 그때 제 아내를 거기서 만났어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저한테 의미가 있죠. 무슨 영화의 한 장면 같다 진짜. 내 졸업식 하는 날 가운 입기 전에 찍은 사진이에요. 야, 그냥 길에서 만나신 거예요? 주말에 어떤 바를 갔는데 일본식 뭐 이렇게 그때 뭐 신디로퍼라는 가수도 오는 그런 조금 핫한 그런 바였는데 그 바에서 이제 바텐더를 알고 보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알바를 알바. 하는 건데 그 사람이 저랑 얼굴이 비슷해요. 그래서 제가 마음에 들어서 이제 미국이니까 일단 영어로 해야 되니까 Are you Korean? 그랬더니 I'm Korean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한국말 하세요? 그랬더니 한국말은 못한대요. 제 아내가 제일 교포해가지고 첫 번째 언어가 일본어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뭐 몇 주를 갔는데 뭐 데이트가 성사가 안 되더라고요. 뭐 그러고 말았는데 한 달 뒤에 학교 카페에 앉아 있는데 들어왔어요. 서로 놀랬죠. 같은 학교를 다니고 있었던 거야. 그래서 예. 경계심도 풀어지고 바에서 만날 때보다. 그래서 데이트가 성사돼서 이제 결혼을 했죠. 아 이게 인연이 이렇게 되는 거구나 그런 생각이 들죠. 한국말을 잘 못하실 텐데 상견례 때는 그럼 어떻게 하셨어요? 아 저희 부모님이 일제 강점기 때 10대를 보내셨어요. 일본말을 돌아가실 때까지 잘하셨어요. 그리고 저하고 아내는 서투르지만 영어로 했고 또 저하고 부모님은 한국말로 했으니까 네 명이서 3개국어를 했죠. 거의 무슨 뭐 그 회담 분위기였겠네요. 지금은 한국말을 서로 하니까 괜찮은데 그전에는 너무 힘들더라고요. 영어로만. 영어로만 네. 해야 될 때는 나중에 막 이 뭐 다툼이 있어도 사전을 찾아보고 이렇게 이런 감정이라고 그럼 얘기하고 다툼이 되게 빨리 끝나겠네요. 하다가 웃고 막 그랬어요. 장점도 있는. 장점이 있네요. 근데 우리 나이만 해도 이 자기 아내 얘기하면 좀 쑥스럽고 그래. 그러면은 첫눈을 반하셨어요? 길에서 좀 서로 많이 봤어요. 길에서 오다 가다? 네, 제가 친한 왕래가 잦은 그 친구네 부부 집에. 네, 저는 평소에 바이크 타는 걸 좋아해서. 맞아요, 바이크 타시죠. 그래서 가죽 잠바 입고 헬멧 이렇게 들고 이렇게 오토바이 세고 길을 건너는데 엄청 고성능 스포츠카가 속도를 안 줄이고 저한테 돌진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무서워가지고 또 뭔가 이렇게 다혈질에 조금 그런 저 상남자 같은 사람이 모는 스포츠카인 줄 알고 저도 헬멧을 꽉 잡았죠 이렇게. 네, 끝까지 째려봤죠 이렇게. 그래서 딱 멈추는데 여자더라고요. 그게 나중에 알고 보니까 와이프였던 거예요. 지용 씨의 누나라는 거는 몰랐었네요. 그리고 이제 후배가 언지를 귀뜸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그 누나라더라. 그래서 그러냐 하고 끝이 없고 그랬어요. 그런데 와이프도 그 친구 집 옆 아파트의 옆동에 친한 친구가 있어서 왕래가 잦았는데 거기서 몇 번을 마주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와이프가 김민준 괜찮은 것 같다라고 생각을 마음속으로, 하고 주변에 혹시 김민준 아는 사람이 있니? 그러니까 그 와이프의 후배들이 다 제 친한 후배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제 소개팅까지 연결이 된 거죠. 이야. 야. 당신의 식탁에 초대해 보세요. 나도 몰랐던 나를 만나는 시간. 절친 토큐멘터리 4인용 식탁.